그래서 혀를 관찰하면 내 심장에 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심장뿐만 아니라 간에도 열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저처럼 거울을 꺼내서 한번 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장을 바로잡아 자율신경을 치료하는 자하연 한의원 원장 이명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평소보다 혀가 더 붉어 보이거나 입안이 마르고 또 불편하신 증상은 없으신가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또는 자면서 꿈이 많거나 또 자다가 한 번씩 깨면 두근거리거나 하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평소 스트레스나 피로가 누적되어 심장에 열이 쌓일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심장의 상태를 혀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매일 아침에 거울만 잘 살펴도 내 심장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누구나 혀의 상태를 통해서 자신의 심장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한 치료나 생활 관리를 미리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한의학에서 혀는 심지묘라고 합니다. 이 묘가 싹 묘자인데요. 심장의 싹이라고 해요. 그만큼 혀는 심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심장은 정신과 감정을 주관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불안, 긴장, 스트레스와 같은 감정 자극이 쌓이면 심장에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혀를 관찰하면 내 심장에 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혀 끝이 선홍색보다 더 붉고 빨간 점이 많을 때, 이때 혀의 모양은 우리는 딸기 모양의 혀라고 해요. 이때는 심장에 열이 올라오는 초기 단계인데요. 불면이나 자중꿈 그리고 수면 장애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또 혀 끝에 붉은 돌기가 보이면서 구강 건조감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한 경우는 구강 자결감이라고 해서 혀가 따갑고 입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의 열이 위로 치솟으면서 혀 끝에 혈관이 확장되고 열 자극으로 인한 미세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서 그러는데요. 한의학적으로 이런 때는 치자는 열을 끄는 약인데 이런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는 꼭 치자를 추가합니다. 두 번째는 혀 끝이 붉어져 있고요. 가장자리도 함께 붉은 경우인데요. 이때는 심장뿐만 아니라 간에도 열이 있는 경우입니다. 스트레스나 분노가 쌓이게 되면 간의 기운이 막히면서 열이 생기게 되고 이 열이 심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혀 가장자리로 붉게 나타나는 증상이 보여집니다. 이때는 심장 열을 끄는 약초들과 함께 시호라는 약을 처방해요. 그렇게 하면 순환이 잘 돼가지고 심장의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혀 끝이 울퉁불퉁하고 치아 자국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1번보다 심열이 오래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열과 함께 이 상황이 오래되면 그 열이 살짝 누그러들면서 피로한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몸의 기운도 전반적으로 약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혀가 부어서 치아 자국이 있는 경우는 비위가 허약하거나 또 신장도 약해서 부종이 살짝 있는 상태, 그리고 몸이 피곤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는 제가 임상에서 황련이라는 약초를 쓰고요. 또 목향이라는 약초를 함께 넣어서 순환을 시켜가지고 기도 소통시켜주고 오래된 열을 꺼주는 그런 효과를 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혀가 마르면서 논바닥처럼 갈라진 경우입니다. 환자분들은 아주 따갑고 그 패인대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이 일을 하고 계속 오래됐을 때 심장의 음액이나 진액이 말라버릴 때 논바닥처럼 갈라지는 혀가 보여지는데요.
이때를 한의학적으로는 심음허라고 합니다. 심장도 이런 피부와 얼굴 마찬가지로 촉촉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과열이 되면 냉각수 공급이 되더라도 자꾸 말라버려서 결국에는 심장의 진액도 말라버린 케이스예요. 이 혀는 심장약을 복용하거나 심장질환, 부정맥이나 협심증 같은 게 있는 경우에도 나타나고요. 오래된 만성적인 불면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만성적인 불안장애를 갖고 계셔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께 보여지는 혀입니다. 이때는 심장에 진액을 보충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열을 기본적으로 끄는 약초들과 함께 용환육이나 연자육 같은 약초들을 함께 넣어줘야 돼요. 다섯 번째로 혀 전체가 붉고 혀 끝은 꺼져 있으면서 이 맨 앞에 끝이 갈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심열과 함께 기허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인데요. 기허는 뭐냐면 심열로 인해서 심장이 과열되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이때는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자율신경 균형에도 이상이 생긴 경우예요. 이때는 불안, 초조, 가슴 두근거림과 함께 자율신경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함께 신체가 전반적으로 피곤하고 심지어는 약간 우울한 이런 느낌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를 심기허라고 하는데요. 심열을 꺼주는 약초들과 함께 황기나 백출처럼 기를 보해줄 수 있는 그런 약초들을 함께 추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병이 깊어지고 오래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혀가 전반적으로 부어있고 창백한 느낌이 들면서 약간 붉은색보다는 조금 흐릿한 핑크색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때는 심열증보다는 심장에 수분과 기운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심양허 상태라고 하는데요. 몸이 쉽게 붓고 차며 기력이 다운되고 터집니다. 주로 위장이 약해서 입맛도 없고 음식을 드시면 소화도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때는 심열증보다는 심허증에 가까운 그런 상태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건강이나 계피 같은 것을 통해서 심열을 끈다기보다 전반적으로 기운을 북돋아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혀의 상태를 통해서 심장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저처럼 거울을 꺼내서 한번 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려 볼게요. 혀 끝이 붉은지, 혀가 뾰족하거나 표면이 울퉁불퉁한지, 그리고 혀 주변으로 빨갛게 이렇게 태가 둘러져 있는지, 혀 표면이 갈라져 있거나 혀 앞끝이 움푹 패여 있는지, 혀 가장자리에 치아 자국이 있거나 부어 있는지, 이 중에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심장의 열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심장에 열이 찼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텐데요. 심장이 과열됐을 때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빨라진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 맥박이 불규칙하게 뛴다. 불안하고 초조하며 잠을 잘 자지 못한다. 입이 마르고 쓴맛이 나타난다. 이런 것이 심열의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앞에 혀에서 설명드렸던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심장에 열이 차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50대 이후의 분들은 스트레스나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심장이 쉽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니 조기에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과열되어 나타나는 기능 저하를 조기에 판단하고 관리하면 자율신경 실조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하연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심장에 열이 쌓이고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긴 분들을 위해서 심장을 충전하고 회복시키는 맞춤 처방인 정신방으로 심장의 건강을 회복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정신방은 심장의 열을 내려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며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효과가 뛰어난 한약 처방입니다. 심열증의 증상이 심하다고 느껴지면 이러한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하면 되고요. 조금 내 증상이 살짝 있고 약하다 싶으면 자하연TV에 다양한 심장을 회복하는 홈케어 방법에 관련된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유용한 정보들을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남는 대로 답변 드릴 거고요. 또 혹시라도 한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저희 자아연 한의원으로 문의 주시면 세심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심장과 편안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